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따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 사단의 인기 동영상과 재생목 등의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한국가스공사 이 무거운 종목이 무려 오늘 상한가에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나왔던 이슈죠. 윤석열 대통령 막대한 석유 가스 가능성 언급에 석유 가스주 급등이라는 제목이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 자리에서 포항 영일만 앞바다 일대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을 통해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 탐사 결과가 나왔다는 발표를 하면서 관련 테마주가 일찍 치솟고 있다. 이는 1990년대 후반에 발견된 동해가스전의 300배가 넘는 규모로 우리나라 전체 천연가스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다는 양으로 판단된다는 윤 대통령이 밝혔다. 그간 포항 영일만 일대는 석유 매장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수차례 거론되기도 했다. 1976년 1월 15일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2월 영일만 부근에서 처음으로 석유가 발견됐다고 발표한 게 첫 사례이다. 그러나 이후 다시 기술 기준 등을 고려해 경제성이 없다며 시추가 중단되었다. 이 같은 소식의 동사와 함께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 SK이노베이션, 대성가스, SK가스, 대성에너지, GSE, 우림 PTS, 포스코 인터내셔널 등이 동반 상승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첫 번째 나온 이슈냐 아니면은 뭐 몇 차례 나왔던 이슈냐라고 먼저 판단해 봐야 돼요. 이제 과거에 보면은 우리 7광구라는 영화도 있는 것처럼 아시겠지만은 이제 제주도 밑에 그리고 일본하고 사이에 7광구가 있다. 그리고 이번에 또 포항 영일만에 있는 관련된 이제 석유라든지 가스가 매장돼 있다. 이제 그게 매장돼 있다는 거는 처음 얘기 나온 게 아니잖아요. 수차례 얘기 나왔잖아요. 수차례 얘기 됐는데 이것을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 기술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처음 나왔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나왔다면은 신선하다 볼 수 있는데 이게 좀 몇 차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과거 보면은 좀 이거 조금 유사한 사례인데 뭐 보물선이 가라앉아 그거를 뭐 다시 뭐 올려야 된다 뭐 이런 이슈도 있었잖아요. 과거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처음 있었던 이슈가 아니라 과거에 있었는데 그때 당시 해보니까 생각처럼 경제성이 좋지 않다. 그리고 기술력이 안 된다.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캐내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몇 년 사이에 그 기술력이 증가하고 그러면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이게 처음 나온 이슈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씩 사람들이 이제 의심을 하는 거죠. 이게 실질적으로 캐낼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이 있다 보니까 이런 모멘텀이 있다는 거. 일단은 모멘텀이 있으면 일단 호재긴 하는데 일단은 그 점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가에서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가 위치 보시게 되면 오늘 상한가 나왔죠? 자, 이 무거운 종목이 자,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장대 양봉의 대량 거래 터졌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앞에 전고점, 자, 신고가 전고점 부근을 이제 돌파되기 때문에 여기서 매물대를 소환하는 과정에서 대량을 터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대 있잖아요. 이 구간대 전고점, 여기 50일 신고가 구간, 여기에 매물대가 많은 상태였기 때문에 매물대를 돌파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저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장대 양봉이 대량으로 터지면 일단은 호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주가 위치는 50일 신고가를 돌파하는 시점에서 대량거래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거는 괜찮습니다. 자, 왜냐면은 전고점 50일 신고가 구간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여기서 이제 대량거래 매물이 있기 때문에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도 혹시 또 대량거래 터진다. 그러면은 조금씩 차익 실현을 준비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매물대를 소화하기 때문에 대량거래 터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보시면 되는데 자, 이제는 어떻습니까? 가지고 있는 주주분들은 전부 다 수익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부 다 주주 입장에서 수익권 입장인데 여기서 대량거래 또 터진다. 그러면은 이 대량거래 터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차익실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오늘 장대 양봉이 대량거래 터진 것까지는 좋습니다. 내일도 만일 혹시 대량거래 나온다. 그러면 일단은 먼저 차익실하는 사람이 인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신고가 구간이기 때문에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홀딩하고 계속 올라야만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구간에서 만일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대량을 터진다. 그러면은 일단은 일부를 조금씩 분할로 조금씩 차익 실현하는 방법도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가에서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드렸습니다. 현재는 신고가 구간이죠. 신고가 구간에서는 투자자의 심리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5일선 종가상 이탈 시 절반 정리. 그 다음날 시가에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머지도 차익시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구간에서 지지대 말씀드렸습니다. 1차 지지대 같은 경우는 33,000원, 2차 지지대는 30,000원, 3차 지지대 28,000원, 4차 지지대 26,000원, 그리고 24,000원과 22,000원 구간이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요. 일단 차익 실현하고 나서 5일선 대응하시다가 차익 실현하고 나서 재매수 위치는 동영상 맨 마지막에 정리해 드리기 때문에 이 점 끝까지 참고하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급대응 보시겠습니다. 외국인이 한 달 동안 14,000주를 샀습니다. 전반적으로 외국인은 순매수라고 있고요. 기관 한 달 동안 73,000주를 팔았는데 최근에 보면 샀다 팔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트레이딩하고 있죠. 금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순매도, 보험은 최근에 트레이딩, 투시는 순매수, 연기금은 트레이딩, 사모펀드는 최근에 순매수 규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기관이 핸들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핸들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투신 위주로 보세요. 투신하고 보험 위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사모펀드 연기금도 예의주시하시고 금투는 최근에 차익실을 하고 있는데 계속 차익실을 하는지 아니면 트레이딩 또는 순매수로 전환되는지 예의주시하시기 바랍니다. 동사는 기관이 핸들하고 있습니다. 자, 신용비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비율 같은 경우는 동사는 0.37%입니다. 이 정도면 좋습니다. 3%대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최대 주주 지분율 보시겠습니다. 최대 주주는 대한민국 정부가 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 시총을 보시도록 할게요. 시총은 대략적으로 3조 5천억대입니다. 코스피 1위부터 100위까지를 대형주로 보시면 되는데 대략적으로 코스피 100위가 3조 7천억 원대이기 때문에 동사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 가깝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최대주 지분율 30% 이상이면 된다 보시면 됐습니다. 동사는 최대주주가 대한민국 정부가 46.6%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 경영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국민연금에서 8.7%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에 44조 5천억 원대에서 올해 39조 2천억, 내년도에 38조 5천억까지 조금 매출액은 감소하네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에 1조 5천억 원대에서 올해 2조 2천억 원대, 내년도에 2조 2천억 원대까지 전반적으로 외형 성장은 조금 내려간 상태에서 쉽게 말하면은 영업이 전반적으로 내실은 키워간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기순이 작년에 7천억 원대 적자에서 올해 6천억 원대 흑자 전환, 내년도에 7,800억 원대까지 당기순이 증가한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기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분기부터 영업이익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작년 1분기 때 영업이익 5,800억 원대에서 2분기 때 2,000억 원대까지 감소했다가 3분기 때 2,300억, 4분기 때 5,200억 원대까지 증가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가스 관련된 것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철에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4분기부터 해가지고 좀 봄에 한 4월달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사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분기까지 4분기하고 1분기까지는 전반적으로 실적이 전반적으로 괜찮고 2, 3분기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이제 따뜻하다 보니까 난방을 사용 안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것도 비수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해 작년에 5,800원대 대비 올해 1분기 때 9,200원대 잘 나왔습니다. 2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2,000억 원대에서 올해 2,700원대까지 3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 2,300억 원대에서 올해 2,800억 원대 4분기는 작년에 5,200억 원대에서 올해 7,500원대까지 전년 동기 대비 계속 실적은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채비율은 482%, 6월 2000%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무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상 영업이익률은 5.8%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제조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사의 내년도 예상 EPS는 8,471원, BPS는 11만 9,526원이 되겠습니다. 자, 계산은 쉽게 8,500원 기준 현재 밸류에이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8,500원이면은 자, 8432, 8540, PR 4배에서 5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당연히 저평가 구간이죠. 어디서 실적이 나오냐? 가스공사니까 가스쪽에서 나오겠죠? 천연가스 판매에서 96.1%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본금 변동 네트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이제 1999년 12월 12일 날 상장했고, 자, 주주배정 상장했던 게 마지막했던 게 2013년도입니다. 올해가 2024년도니까 매물은 다 소화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일반적인 재무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증자 가능성은 일부 열려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사항이 연결되던 회사로는 다 이제 가스 관련된 쪽입니다. 전반적으로 모잠비크라든지 아니면 해외 쪽에서 관련된 사업, 관련된 회사, 그리고 인도네시아도 있고 동티모르도 있고 멕시코 가스전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자회사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오늘 종가 38,700원입니다. 수급조는 기관이 현대라운데 현재 사타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작년 대비 올해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면서 EPS는 플러스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멘텀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막대한 석유 가스 관련된 가능성 부각에 언급해서 석유와 가스주가 동반 금트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포항 일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항 앞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추세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차트 추세는 84.8이기 때문에 과열관 들어갔고요. 수급 추세는 96.3이기 때문에 과열관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신고가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종가상이 다시 절반 정리, 그 다음에 시가 회복하지 못한다 하면 나머지도 차익한다 보시면 되고요. 손절 라인으로 되어 있지만 재매수 위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 재매수 위치는 3만원, 2차 재매수 위치는 28,000원 구간이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 사단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에 따른 추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